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존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주식은 사 모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 실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주식을 사 모으면은 미래에 내 자산이 크게 이제 증가를 하겠지만 어떤 주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증가의 폭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들을 만약에 찾아가지고 지금부터 사 모으게 된다면은 미래에 훨씬 더 많은 자산을 키울 수 있는데, 좀 나쁜 주식들을 사서 계속 모으게 된다면은 미래에 제 자산이 크게 성장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주식들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키움증권 HTS에서 제공하는 조건 검색을 이용해서 이런 주식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 검색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한번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식들을 걸어서 그 존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주식을 찾아서 사 모으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보시기 편하게 이 조건들에 대해서 먼저 다 삽입을 해 놓았는데요. 왜 이런 조건식들을 삽입해 놓았는지에 대해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 증가율에 대해서 삽입을 해 놓았는데요. 이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이상 증가했는지 했는 기업만 찾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조건식을 해 놓았냐면은 기업이라는 게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퇴기에 접어든 기업들은 매출액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기업들을 사서 모으게 된다면은 앞으로 제 자산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데, 만약에 정말 쇠퇴를 해서 완전히 소멸하는 기업이었다면은 그런 기업을 이제 골라서 사서 모으게 되면은 미래의 제 자산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최소한 거르겠다, 그런 의미로 이 조건을 넣어놨습니다. 그림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기업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기업이라는 게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는데,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지 않는 기업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성숙기가 상당히 긴 기업들이 최근에는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기업들이 그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최근에는 많기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게 이 쇠퇴기로 접어들지 않는 기업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성숙기가 계속 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좀 쇠퇴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그래프가 좀 늘어날 뿐이지 언젠가는 쇠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경영자가 바뀔 수도 있고 소비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항상 끊임없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선정해서 사 모아야지만 나중에 가치 있게 내 자산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소한 쇠퇴기에 있는 기업은 사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이런 조건식을 걸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ROE가 7% 이상인 기업만 사겠다는 조건식을 걸었는데요. 이 ROE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잠깐 ROE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자본으로 1년에 1000만 원을 벌게 될 경우 ROE는 10%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계에서도 보듯이 ROE라는 게 당기 순이익을 자본 총액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이죠. 이 ROE에 대해서는 워렌 버핏은 한 15인 기업이 어느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회사들을 많이 샀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한 7 이상인 기업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그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7 이상 정도면 된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에서도 이 ROE를 7 이상으로 놨고요.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대비 최근 분기 영업이익이 5% 이상인지에 대해 이제 찾아라라고 조건식에 걸었는데, 이 의미는 고평가되어 있는 현재 시가총액이 많이 상승한 기업은 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이제 시장에서 과열된 그런 종목들을 사게 된다면은 언젠가 그 과열이 거품이 꺼지면서 비싸게 주고 그 기업을 사게 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오류는 피하고자 이런 조건식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는 EPS 증가율이 2% 이상인지, 그러니까 EPS라는 게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을 나타내는데, 이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지, 그러니까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조건식을 건 거죠.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이 4배 이상이냐. 그러니까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것은 돈을 이제 빌렸을 때 그 이자를 갚아야 되죠. 이 이자를 갚는 돈보다 영업이익을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자를 갚고 돈이 남지 않습니까? 이런 비율을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는데요. 최소 4배 이상, 그러니까 이자보다는 4배 이상은 벌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조건식을 걸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150% 이하인 기업만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부채가 일시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공장을 갑자기 증설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시설물을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할 경우에 이런 부채를 갖다 쓸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빨리 갚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뭐 그런 경우들까지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저희가 회사를 보기에는 너무 이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최소한 150 이하인 경우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너무 많으면은 이자 부담도 크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채만 갖고 있는 회사만 찾아라 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이 100억 이상인지, 요것은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회사만 찾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도입기에 있는 회사들은 이제 또 실패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도입기에 있는 회사들은 거르고, 성장기에 접어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회사, 그런 회사만 찾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최소한 영업현금 흐름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찾아라 라는 이제 조건을 걸었고요. PER이 25배 이하, 그러니까 고평가된 기업을 거르겠다는 것이죠. EV 에비타도 25배 이하,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사지 않겠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 이상인 기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만 사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PBR이 3배 이하인 기업, 이것도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사지 않겠다는 의미고요. 총 자산 증감률이 2% 이상인가, 그러니까 꾸준히 돈을 계속 버는 기업인지, 이 부분도 그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 이렇게 성숙기나 쇠퇴기에 접어든 기업은 사지 않겠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12개의 조건들을 제가 걸어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7개의 기업이 찾아졌는데요. 3,000원 이상부터 시작되는 기업이 찾아졌고요. 그리고 네, 최대 51만원, 고려아연,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찾아졌습니다. 이 중에서 그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홀딩스, 이런 미온홀딩스, 뭐 삼양홀딩스 같은 기업들은 사실 지주회사죠. 이 지주회사들은 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제외를 하고, 여기서 이제 섹터별로 좀 괜찮은 기업들을 사는 것이죠. 굳이 뭐 똑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을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NI 스틸이 있었다면은 뭐 코스모 강판 이런 거는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세아 제강도 또 있네요. 철강주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철강주 한 섹터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섹터별로 주식들을
이제 모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77개의 종목이 찾아졌는데 사실 이 77개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건식을 조금 더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한 5% 이상으로 고쳐볼까요? 5% 이상, ROE 7% 이상, 네, EPS 증가율도 한 5% 이상. 자, 이렇게 고치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이게 수정이 안 됐네요. 7% 이상으로 한번 고쳐볼까요? 둘 다. 네, 72개.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도 한 8% 이상. 네, 그대로네요. 또 한 6%, 7% 이상으로 고쳐볼까요?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43개 종목. 또 뭐 한 4% 이상으로 고치고 40개 종목. 또 한 7% 이상으로 39개 종목.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진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정다운, NI스틸,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요거를 다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림 재지나 삼보 판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이런 재지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섹터별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제철, 제강 이런 것들은 비슷한 철강 업종이기 때문에 섹터별로 산다면은 한 종목만 골라서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은 이 조건식들이 성과 검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키움에서는 이 성과 검증을 제공하는데 이 성과 검증이란 작성한 조건식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우수한 조건식인지 검증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식을 한번 검증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존리 주식 찾기 이 조건이 성과가 어느 정도 괜찮은지 한번 보는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 날 이 조건식을 사용해서 그 주식을 검색해 보면은 총 27개의 조건이 이제 종목이 검색이 됐고요. 이 검색된 종목들이 시장 대비 어느 정도 성과를 가졌는지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만약에 제가 코스닥을 샀으면은 거의 뭐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을 다 샀으면 이제 한 7% 정도 수익률. 그런데 제가 사용한 조건식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17% 이상 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더라도 이제 항상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다가 그때는 뭐 다 같이 떨어질 때라 뭐 비슷한 수준이었고 그 외에는 항상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갔다. 그리고 전체 27개 종목 중에서 17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10종목이 하락했다. 62% 정도 들어맞는 것이죠.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뭐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179%의 수익률을 가져갔죠. 그거 대비해서 이런 주식을 만약에 샀다면은 1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뭐 마이너스 45%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도 있는 것이죠. 이런 회사를 만약에 제가 사서 모아서 갖고 있었는데 1년 뒤에 45%다. 이때 한번 1년이 지난 후에 이 조건 검색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이 조건 검색을 다시 해봐서 오가니티 코스메틱인가요? 이 주식이 만약에 또 검색이 된다면은 계속 사 모아야 되는 주식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물타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회사가 없어져 버린다. 한번 볼까요? 2020년 1월 1일 날. 자, 시점 옮기겠습니다.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은 이 주식은 이제 사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되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쇠퇴기에 접어든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자, 보면 없습니다. 이렇게 오가닉 그 회사가 2020년 1월 1일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뭐 매출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GRT라는 회사를 샀는데 1년 뒤에 59%가 됐습니다. 2021년에 이 GRT가 있는지 다시 보는 겁니다. 1년 뒤에 이 종목을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1년 1월 1일 날 GRT가 없죠. 그러니까 이 GRT라는 종목이 재무제표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버려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타기를 못하고 버려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을 계속 사 모아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을 사 모을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알려진 그런 삼성전자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을 사서 계속 꾸준히 투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시장의 그 어떤 수익률보다는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삼성전자를 이렇게 계속 사게 되면은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몇 년 뒤에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시점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조건식처럼 그 해당되는 그런 시점에서 적절한 회사를 이제 사서 모으게 된다면은 시장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이 조건식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저는 뭐 39개가 나왔지만 이거를 난 이렇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회사, 뭐 수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더 좋은 회사. 뭐 매출액이 뭐 더 증가하는 회사.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성장기 막 급성장하는 회사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출액을 이렇게 더 늘리는 것이죠. EPS 증가율 10% 이상 이렇게 늘리는 것이죠. 자, ROE도 뭐 15%, 워렌 버핏이 말하는 15% 이상 이렇게 12%, 15% 영업이익 더 저평가된 기업. 자, 11, 11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종목을 골라도 충분히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습니다.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 포스코 강판, 사이맥스 이런 회사들이 나왔습니다. 삼보판지,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을 사서 모으게 된다면은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10종목 중에서 8종목, 2종목 하락. 그러니까 이게 100%는 없습니다, 사실. 100%를 생각하시고 사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 바구니를 계란을 좀 나눠서 담아야 됩니다. 한 계란만 담는 것이 아니라 바구니에 어느 정도 나눠서 담아야지만 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19년 1월 1일 날 10개 종목을 찾았는데 이런 대한유화나 금호석유를 내가 만약에 찝어서 고른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수익률이 나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0종목을 다 산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 수익률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집중 투자와 그 분산 투자,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사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의 방어는 필요하다. 그래서 한 10종목은 굴려야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고 50% 이상. 자, 50% 이상의 종목이 지금 하나, 둘, 세 개였죠.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인 종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주식을 계속 사 모으신다면은 충분히 자산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존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주식은 사 모으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사 모으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주식들을,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사게 된다면은 시장의 그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실제 성과 검증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